여러분은 현실 창조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확언을 수천 번 외치고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써내려갔지만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잃어버린 조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전통적인 현실 창조 방법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양자 과학과 생리학적 원리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깊은 지혜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창조에 실패하는 이유는 힘과 욕망, 그리고 기술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긍정 확언이나 시각화 같은 기술들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결핍감, 의심, 불안이라는 감정적, 진동적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면 입으로 아무리 풍요를 외쳐도 우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내뿜는 주파수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방법론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무시한 채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의 운전대만 붙잡고 필사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 창조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진실을 마주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소위 실패라고 불리는 그 경험들은 사실 현실 창조의 법칙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장, 즉 우주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주는 그 감정을 증폭시켜 더 많은 부족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외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붙들고 있다면 우주는 바로 그 불안과 걱정이라는 주파수를 수신하여 그에 걸맞은 현실, 즉 돈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현실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의 반영입니다. 그러니 실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창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강력한 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뿐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현실은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에너지의 장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 가능성의 장이 특정한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을 양자물리학에서는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붕괴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찰자, 즉 우리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관찰자의 상태, 즉 관찰자가 어떤 에너지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결핍의 상태에서 세상을 관찰한다면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정확히 결핍에 해당하는 현실만을 콕 집어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온전함과 풍요의 상태에서
세상을 관찰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자연스럽게 풍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 과거의 상처와 결핍감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풍요를 원해도 잠재의식에 저장된 감정적 기억들이 끊임없이 부족함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현실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잠재의식을 재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잃어버린 조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관성, 즉 코히런스입니다. 코히런스는 여러분의 심장과 뇌, 그리고 온몸이 하나의 통일된 신호를 외부로 송출하는 생리학적, 에너지적 정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현실 창조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코히런스 상태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서로 상충하는 여러 신호들이 동시에 방출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부자를 꿈꾸지만 가슴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식입니다. 이처럼 분열된 신호는 마치 여러 방송국의 주파수가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만 나오는 라디오와 같습니다. 우주라는 양자장은 이 혼란스러운 신호에 명확하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의도를 보내도 그 의도에 상반되는 감정적 신호가 함께 송출된다면 그 효과는 상쇄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힘은 의도의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감정과 신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통일된 신호, 즉 코히런스 상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주는 여러분이 보내는 선명한 신호에 응답하여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눈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영적 가르침들이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조화를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이며 현대 과학이 그 원리를 증명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현실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크고 흔한 함정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도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외부적인 증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내게 그것이 없다는 상태를 인정하고 그 없다는 주파수를 우주에 계속해서 방송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와 진동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것이 오기를 바라는 결핍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자장은 이 지연과 결핍의 주파수를 거울처럼 정확하게 반사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순환의 고리입니다. 양자역학의 공명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굽소에는 자신과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다른 소리굽소에만을 진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이 현재 내보내고 있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것들로만 채워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상태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바라는 행위를 멈추고 이미 그것이 된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그 상태에 맞춰 저절로 재배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구절과 베단타 철학의 나는 곧 그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담고 있는 심오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창조자입니다.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던 개념을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체험할 시간입니다. 이론은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체화된 삶에서만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코히런스 상태로 이끌어줄 강력하고도 간단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이 선언은 여러분의 생명력 그 자체를 인정하고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함을 확인하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조화롭게. 이 말은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일관성을 이루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쉬면서 조화롭게. 이 간단한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여러분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심장과 뇌는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었던 에너지가 중심으로 모이고 여러분은 고요하고 강력한 코히런스 상태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양자장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창조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계속 이 호흡을 유지해 보십시오.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 코히런스 호흡을 하루에 몇 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끔 이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자체가 되는 것, 즉 코히런스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오래된 감정 패턴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들은 수십 년간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신체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저 부드럽게 코히런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에 나는 살아있다. 날숨에 조화롭게. 이 행위는 여러분이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먼저 선택하는 창조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을 매 순간 반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후선 규전학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과 내면 상태는 실제로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코히런스 상태에 머무를 때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끄고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켭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상태가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외부 세계가 여러분에게 평화로울 이유를 주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풍요롭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풍요를 느끼고 그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창조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실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노력과 분투를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 즉 코히런스 상태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관찰자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유일한 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코히런스를 선택하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코히런스를 선택하십시오. 힘든 도전과 마주했을 때 잠시 멈추고 코히런스를 선택하십시오.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코히런스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조화로운 상태에 꾸준히 머무를 때 우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라는 선명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현실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한 코히런스 상태가 자연스럽게 펼쳐진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존재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코히런스 호흡을 실천한 후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